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해지는 컷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4%대의 급락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시작이었던 현지 시간 4월 1일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해 결국 만회하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4% 넘게 떨어져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2주간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에서 최대 24만 명 발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까지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시장은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지표들이 또 나와줬습니다. 먼저 3월 민간 고용이 2만 7천 명 감소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제조업 PMI의 경우 49.1로 발표가 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신규 주택 구매 모기지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전 주보다는 11%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쭉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급락 출발을 했는데요. 소폭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는 데 보였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낙폭을 더욱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4.44% 떨어져 2만 9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나 전거래일 마감 종가보다 훨씬 더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락 출발을 했고 내림세를 이어나갔습니다. 339포인트 떨어져 7,36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초반의 하락폭을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41% 떨어졌고요. 2,47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렇게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이 상품별로 굉장히 각기 다른 움직임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품들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등락을 계속 거듭했고 또 방향성을 찾지 못했던 대표적인 상품 선물이 바로 원유였었는데 지금은 2.6%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1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일 종가가 20.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가 또 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고 가는 그런 현상이 이뤄졌었는데요. 일단 원유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EIA 에너지 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하는데 1,383만 배럴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2016년 이래로 가장 큰 주간 재고 상승폭이 일어났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원유 감산의 합의 시점이 종료가 되게 되면서 이 최대 증산량에 육박하는 1,200만 배럴까지 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서도 원유 가격이 지금은 좀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이 원유 치킨 게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아직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유가는 현재 조금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소폭 상승한 채 1,600달러를 약간 윗돈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밤 사이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혹독한 2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망자 수가 10만에서 24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채에 대한 선호 심리를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6%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0.6%지만 이게 잠시 후에 붕괴될지 안 붕괴될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100을 뚫진 않았지만 0.4% 오르면서 99.4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종가와 함께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IMF에서 이 전쟁 상태와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IMF says coronavirus crisis requires wartime policy response. 즉, 이 전쟁 당시와 같은 전쟁 때와 같은 정책 대응을 해야만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이렇듯 뚜렷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쟁과 같은 팬데믹의 시기가 최소 1에서 2분기 더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 정부들의 정책 당국자들이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전쟁과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부문의 핵심 물품을 나눠주고 또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주는 방법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기업들에게는 임금 지원 등의 이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각 정부의 정책이 근로자들의 실직을 막아주고 또 세입자와 주택 구매자들의 퇴거 및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비즈니스와 무역 네트워크 보존을 도울 때 우리는 더 빠른 회복과 부드러운 이 회복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죠. WHO 관계자는 며칠 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에 이를 수 있고 사망자는 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각국에서 보다 나은 정책들을 펼쳐서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인데요. 미국의 정보 당국이 백악관에다가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고의로 낮춰서 보고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의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고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이 코로나 확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비밀 보고서로 제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보 당국자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2명의 당국자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가짜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확진자 수가 약 8만 2,300여 명 정도가 되죠. 사망자 수는 3,3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수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우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먼저 발발을 해서 가장 정점을 빨리 찍은 국가로 지금까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잡힌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코로나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만약 이 숫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제대로 잡힌 국가는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시장에서도 또 불안 심리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코로나19 3방 업종으로 불리고 있죠. 크루거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Kroger posts 30% jump in March comparable sales.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브랜드죠. 크루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들이 생필품 대량 비축에 나서면서 지난 3월 매출이 3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10억 달러를 대출받아 현금을 확보해 놨다고 전했는데요. 크루거의 CEO 로드니 맥뮬렌은 2월에 강한 매출 증가를 경험을 했다면서 이후 3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전 기록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사와 일, 또 여행 제한 문화에 맞춰가고 있다면서 크루거의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소매 판매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예상치를 적중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기업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화상회의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물론 그 경쟁사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지만 이번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줌 비디오의 미국 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거의 3배 가까이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비디오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추월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로이터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앱토피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조사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일간, 이건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의 일간 모바일 사용자 이용자 수가 줌 비디오가 48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같은 날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몇 명이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156만 명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줌 비디오의 일간 사용자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많았던 것이죠. 앱토피아에서는 줌 비디오가 이렇게 활성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고 또 일반 기업을 다니던 사람들도 갑자기 재택근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화상 회의와 원격 근무를 이용하게 되다 보니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지난 3월 18일에 전 세계 사용자 이용자 수는 4,400만 명으로 지난 11월에 2천만 명에서 거의 2배 넘게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혹은 이 슬랙 아니면 이 줌 비디오 같은 여전히 집콕주, 재택 근무 관련주들이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집니다.